자, 이번에 이 어깨편에서 이제 후면 삼각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깨편 하면서 얘기했었죠? 우리가 어깨 운동한다 그러면은 이 어깨 근육이 삼각근을 얘기하는 거고, 삼각근이 전, 측, 후면으로 나눠져 있다. 오늘은 이 후면을 하겠다는 얘기죠. 후면 삼각근. 델토이드라고 그랬었어요. 삼각근이 델토이드. 그래서 뭐 세 개니까 델토이즈 이렇게 하고, 후면 삼각근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레어 델토이드 아니면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겠죠. 궁금하신 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레어 델토이드, 레어가 이건가? 레어 델토이드.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레어 델토이드 혹은 포스테리어 델토이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제가 운동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근육의 구조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시, 정지, 작용 이렇게 먼저 설명드리고, 기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육이 이 후면 삼각근은 기시점이 스카플라 스파인이라고 하는 견갑극에서 시작됩니다. 견갑극. 그리고 정지는 제가 삼각근을 다 일치한다 그랬죠. 정지점이 다 일치한다. 그래서 인설션이 다 그 델토이드 튜베러시티라고 하는 삼각근 조면에 다 붙어 있다. 삼각근 조면. 상완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상완골 윗팔뼈에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견갑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견갑골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견갑골이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나 있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극으로, 이게 이렇게 견봉으로 이어지고, 요걸 견갑극이라고 합니다. 극. 그래서 우리가 이 극을 가지고 극상근, 극하근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거는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삼각근은 이 견갑극 2분의 1 지점부터 이렇게 해서 상완골에 있는 삼각근 조면에 붙어 있다. 팔을 이렇게 내렸다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어 있겠죠. 여기 그림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견갑극 절반 지점에서 상완골 조면이라고 하는 삼각근 조면이라고 하는 곳에 상완골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실기 때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견갑골의 움직임이 과하면 이 근육에 대한 활성도는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팔을 수평 외전한다고 하는 거는 견갑골에 반드시 이렇게 리트랙션, 후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움직이지 마라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최대한 움직임을 억제한 상태에서 상완골의 움직임이 메인이 되어야 이 근육의 움직임은 더 커질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작용 보겠습니다. 작용. 그래서 작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거 근육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후면 삼각근이 일단은 첫 번째가 수평 외전, 그리고 신전, 한 가지 더 외회전이에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작용을 가지고 운동으로 접근을 하고, 이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아, 내가 이 운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삼각근이 더 많은 자극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로스가 나고 있겠구나라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후면 삼각근 운동 뭐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리버스 플라이를 많이 하죠. 리버스 플라이. 우리 리어 델토이드라고 부르시는 분들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레어 델토이드라고 하는 거는 후면 삼각근을 명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운동 명칭으로 사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들 많이 부르기는 해요. 근데 이 순화를 하자고요. 통일을 하자고요. 이게 레어 델토이드는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명칭을 리버스 변형된 플라이 동작이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플라이를 우리가 가슴 운동, 이 팩토럴 플라이잖아. 요거를 반대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리버스 플라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고, 이게 말씀드린 제가 이 수평 외전에 대한 동작을 한 거죠. 하리존탈 에이비덕션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요때 중량이 주어지는 방향이 이걸 억제하죠. 그럼 내가 이렇게 밀어냈을 때 단축성 수축을 하겠다는 거잖아. 반대로 이렇게 되면 근육이 신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걸 이용하는 가장 첫 번째 이 단관절 운동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있어?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했었잖아요. 그죠? 덤벨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했었어.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시키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동 범위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렇게 올리는 동작에서 엎드려서 덤벨을 고중량을 하지 않더라도 수평 외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서 많이 들어올리려고 하면 견갑골의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근데 아까 구조적인 특성을 봤을 때 후면 삼각근이 견갑극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니까 얘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이 후면 삼각근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견갑골이 같이 움직이지만 당연히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지만 과하게 움직이면 후면 삼각근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움직이되 결국에는 이 상완골의 견관절의 움직임이 메인이 되어야 후면 삼각근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하면은 이렇게 떨어뜨릴 때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신장성 수축이잖아. 근육이 늘어나면서 텐션 스트레스를 발휘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힘들어. 결국에는 굉장히 제한된 동작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도 잘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런 비슷한 동작. 그치, 케이블 이용해서 하는 분들 있죠. 이거는 제가 실기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보자분들한테 이 권장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케이블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뭐 이거 기구 쓰고 있어. 아니면 뭐 이런 루틴을 지난번에 했었어. 그러면은 이런 것도 병행하면서 하면은 좋겠죠. 왜냐면은 케이블이 끝까지 로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네거티브 하기가 쉽단 말이야, 얘가. 그리고 뭐 방향 자체가 우리가 케이블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당기는 힘에서 네거티브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케이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초보자분들은 시키면 견갑골의 움직임이 과하게 일어나거나 통제가 잘 안 돼. 느낌을 잘 못 얻을 거예요. 내가 요 케이블 운동을 좋아하지만 요거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나서 훈련이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대표적인 그 다관절 운동 아닐까요? 후면 삼각근 운동 중에 대표적인 다관절 운동인데 얘네들 다 세 개 다 단관절 운동이잖아요. 견관절만 움직여서 하는 운동, 이 후면 삼각근 운동. 근데 베이스풀만 팔꿈치 관절 이용하게 돼 있죠. 이렇게 당기든 뭐 이렇게 당기든 뭐 이렇게 당기든 할 거란 말이에요. 케이블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눈으로 오든 입으로 오든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 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중요한 관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저항이 이쪽이죠. 내가 손잡이 여기 잡으면 케이블은 이쪽으로 당기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견갑극과 상완골의 방향이 일치해야 순수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가 저항하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에 대해서도 저항하는데 후면 삼각근을 올바르게 쓸 수 있고 당기는 거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쓰이겠죠. 그래서 이 케이블의 위치와 내 후면 삼각근이 운동하는 방향이 일치해야 로스 없는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서서 요런 높이로 한다라고 하면 몸을 이렇게 눕혀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견갑이 누워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서 하는 편이고, 혹은 이 페이스풀에서 나는 좀 더 고중량을 하고 싶다. 제가 등 운동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페이스풀이 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단 말이야.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인체가 당기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레티시머스 돌시, 광배근이나 대원근 이런 조직들이 당기는 근육으로 쓰이고 그 친구들이 앞에서 당겨주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세겠죠. 단 그런 애들이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걔네들을 잘 활용되지 않게 하고 협력근이 잘 활용되지 않게 하고 주동근의 포커스를 잘 맞출 수 있는 테크닉이 요구되는 운동이 이런 페이스풀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페이스풀 운동을 할 때 내가 고중량을 다루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서서 하면 내가 이렇게 당긴다라고 하면은 몸이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체간을 통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체간을 통제하는 뭔가 발바닥에 붙어 있는 근육들부터 다리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복부에 있는 근육들, 척추 안정화 근육들, 이런 애들이 같이 안정화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중량을 다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훈련되신 분들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거 앉아서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당긴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기저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발바닥도 기저면이고 무릎 약간 구부려서 할 테니까 완전히 이렇게 펴서 하는 사람들 없겠죠. 불편하잖아. 무릎을 완전히 펴서 하면 허리가 동그랗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척추를 펼 수가 없죠. 적절하게 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하면은 엉덩이와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체간의 안정화로 인해서 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다. 저도 고중량 트레이닝을 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페이스풀을 많이 하는 편이고, 페이스풀은 포커스가 사실 더 많은 중량을 다루겠다라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 단관절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 중량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보십시오. 또 이것만 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할 때 회전 근개들도 안정화 역할을 하는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체간을 통제하는 근육들도 다른 기능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복해주면은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증가하면서 다른 운동들도 또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내가 서서도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해서 병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는 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할 것이냐, 요렇게 할 것이냐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안 했잖아요. 상완골이 돌림 운동 안 했잖아요.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완골이 외회전 했을 때 단축성 수축한다 그랬잖아요. 구심성 활성화 된다 그랬잖아요. 구심성 활성화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더 많은 단축성 수축을 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렇게 했을 때 당겨오면 더 많은 단축성 수축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신장성 활성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평 외전을 못 하겠죠. 왜냐면은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제한되겠지만 더 많은 신장성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운동이 된다. 페이스풀이나 리버스 플라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완골을 외회전 시켜서도 해보고 내회전 시켜서도 해보고, 그래서 그때그때 이 운동의 포커스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면 삼각근 운동을 간략하게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사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컨텐츠나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